누르자마자 돌아가. 이거 짠. 자, 개념원리 쪽수가 141쪽이에요. 141쪽. 오, 개념원리로 공부하다 왔구나. 아니야? 이걸로 수업하다 본 거 같아. 맞아. 맞아? 아니. 아, 오랜만에 진하고 버블이기요. 원래 마침에 생각나서 꺼냈거든. 시창코폰 뿌리다가 커피를 쏟았어요. 대경이가 목격해버렸어. 이거 25장부터 바꿀 수 있어요. 장학금을. 열심히 모아보세요. 윤서 향기 내놔. 숫자 갖고 왔죠, 세팅. 없으게. 다리 무슨 재환이 원래 우혁쌤한테 이거 받았어?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내가 팍팍 줘볼게.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수업 때 은근 잘 까먹어요. 진짜 생각이 안 나. 줘야지 하는. 내가 안 까먹고 잘 줘볼게. 열심히 모아봐. 또 받아. 까먹었어. 손으로 줄게. 이거 한 장에 200원인 거 아시죠? 이거 한 장에 200원인데. 민소리는 원래 받은 것도 있지 않나? 그치? 원장님은 안 까먹으셔도 돼. 난 맨날 까먹어. 줘야지 하고서 수업 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꼭 칭찬 쿠폰을 주겠어. 이러고 시작을 하거든요. 맨날 까먹어요. 자, 우리 2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고등수학 상위 2차 함수가 또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너네 2차 함수 알고 있지? 2차 함수 보니까 이제 표준형, 일반형 다 알고 있지? 라는 전제 베이스를 놓고 나서 이제 2차 함수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현수다. 너 왜 늦었어? 해명하고 들어가. 20원에? 저희 6시인데? 속대는? 했어 안 했어? 이따 먼저 할게. 꺼내놔. 안 했으면 하고 있으시면 돼요. 2차 함수의 최대차도 하면 까먹었잖아.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일반형이라는 아이랑 표준형이라는 아이가 있죠? 근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굳이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쓸 거예요. 언제까지 쓸 거냐면 끝까지 쓰는데 고등수학 상에서는요 지금 하고 있는 2차 함수에서 쓰고요. 또 언제서 쓰냐면 그 2차 부등식에서 또 쓸 거예요. 왜냐면 2차 부등식에서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가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외에도 나중에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 응용 문제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서 오늘 요것도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일단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일반형을 기준으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요 A라는 친구죠. X제곱의 최고차항의 계수.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을 가지게 되고요. 얘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그래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단원 이름이 최대최소니까 그냥 내가 설명하기 전에 얘들아 최대값이 어디일까? 최소값이 어디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를 생각하시겠죠. 왜냐면 이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제일 낮은 순간이 여기니까 왠지 여기가 최소를 가질 것 같다. 왜냐면 제일 낮은 구간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제일 높게 올라간 이 꼭지점의 순간에 최대를 가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차 함수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는 거랑 나누어져 있는 거랑 또 다르지만 일단은 2차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쭉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무한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존재를 해요. 제일 낮은 순간만 존재를 하고 얘가 위로 볼록일 때에는 최대값, 제일 높은 순간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결국은 뭘 구해야 되겠어? 이거 방금 내가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을 오늘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 Q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P랑 Q가 들어가 있는 함수의 개형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문제에서는 이걸 바로 줄까? 안 주겠지. 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일반형을 문제로 줍니다. 근데 꼭지점을 찾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잘 바꿔서 꼭지점을 찾아주게 될 겁니다. 오늘 요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게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야. 자, 아래로 볼록 경우에는 그 그래프 밑에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최소값은 존재를 하지만 최대값은 없다. 반대로 위로 볼록이면은 얘가 위에는 리미트가 되어 있지만 밑으로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기가 좀 된 것 같아서 에어컨으로 좀 바꿀게요. 뒷자리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표준형의 상태에서 바로 주지 않고 일반형의 상태로 줘요. 그럼 저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할 겁니다. 지우개가 젖어 있었네. 이따 한번 닦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한번 하긴 했었지만 또 할게요. 자, 요런 2차 함수가 있었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생긴다는 게 표준형의 특징이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저랑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 계셨던 분들은 저랑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앞에서부터 두 개만 x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그럼 얘는 2로 묶어주는데 여기까지만 묶을 거고 마이너스 6은 정리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어서 2로 묶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은 그냥 뒤에다가 붙여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알고 계시죠? 여기 뒤에다가 붙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친구의 반의 제곱이에요. 절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반은 마이너스 1이고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얘한테는 더하기 1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씩 물어보는 게 빼기 1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이 필요한데 빼기 1을 하는 이유는 내가 멋대로 한 개를 추가하면 식을 바꾸게 되니까 원래의 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는 완전 제곱식은 전개를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하나, 둘, 세 개의 항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완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바로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근데 얘가 맨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곱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2랑 곱해진 마이너스 2의 상태로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는 그대로 써주고 이 친구 완전 제곱식으로 완성을 해주면 x-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 만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표준형으로 만드는 풀 과정인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 만약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 과정을 그대로 다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 야,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 단계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여기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속도 차이예요, 이거는. 근데 원래 풀이 과정은 정석은 이 과정으로 가주시면 돼요. 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좀 써주는 게 좋겠지?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왜냐면 갑자기 가면은 풀이가 서술이 안 된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원래는 그래프 안 그리고 찾아요. 자, 그래프를 그린다면 꼭지점이 얘는 꼭지점 어떻게 찾아? 여기서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꾼 1을 가지고 오고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8인데 그게 꼭지점이 돼. 한 요쯤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양수라는 건 아래로 볼록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아래로 볼록은 계속 높은 데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최소값이 근데 이거 1,-8인데요. 최소값이 1이에요, 마팔이에요? 를 물어봐요. 근데 나 지금 뭐 했어? 제일 낮은 거를 했지. 그럼 1이 아니라 당연히 -8이겠죠. 왜냐면 난 위아래를 봤을 때 제일 낮은 걸 골랐기 때문에 y축에 해당하는 이 y값을 최소값으로 써주면 돼요. 최소값은 -8인데 만약에 소수량에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해요. x가 1일 때 최소값 -8. 그러니까 최소값이 -8이긴 한데 언제 -8인데? 까지 써주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표준형을 바꿔보자.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요 앞에서부터 두 개만 최고창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4는 일단 격리시켜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한 아이들을 곱해줘야 하는데 가운데 거의 절반이 마3, 마3의 제곱은 9니까 얘는 9를 줬다 뺏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를 붙이고 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까지만 남기고 얘는 나가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고? 맨 앞에 있는 애의 영향을 받아서 곱해줘서 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완성되겠죠? 마이너스 x 마 3의 제곱 플러스 13. 그럼 이거는 맨 앞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밖에 존재하지 않고 얘는 꼭지점의 y좌표인 13이 최대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소수량에다가 쓴다면 정확하게 x가 3일 때 최대값 13을 가진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정확하기는 하겠죠. 나중에 그 뭐지? 태전이랑 중앙은 서술이랑 대비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이 뭔데? 물어보면 최대값?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한된 범위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 여기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 빈 거는 저랑 같이 채우고 밑에 있는 거를 연습을 할게요. 젖어가지고 지우기가 싫은데. 마른 지우기였는데 아까 고등학생들이 지워주다가 젖었나 봐. 아, 너희도 고등학생이구나. 고2가. 일단 한번 제가 닦을게요. 자, 이거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문제에 나오잖아.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최대 최소가 나와. 근데 2차식이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실 최대 최소가 아니더라도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얘가 과정을 파워 생략해놨어. 그래서 저는 생략하지 않은 걸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자, 어떻게 한다냐면 앞에서부터 두 개를 최고창의 개수로 묶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의 제곱을 더했다 뺀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까지만 묶는다. 그 다음에 안 쓰는 애는 나가는데 밖에 있는 거랑 곱해서 나간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3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럼 빈칸을 채우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겠네요. 그럼 얘는 꼭지점이 1,-1인 거야. 이건 반대로, 이건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럼 꼭지점이 1,-1이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고 최대값은 없다. 왜? 얘는 앞에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있는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지금 칠판 보이지? 내가 이거 쓸 때? 네. 다행이다. 자, 171번에 1, 2, 3, 4 할 건데요. 그럼 얘는요. 1번이랑 2번은 이미 표준형이기 때문에 바로 구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쓸 때 그냥 값만 쓰지 마.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거든. 그래서 만약에 답이 1이다. 그러면 최소값이 1인 건지 최대값이 1인 건지 꼭 써주세요. 없는 것까지 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개를 적셔놨는지 모르겠지만 있는지? 또 필요하신 분? 내가 볼게요. 잠깐만. 있는 게 짱 많아. 있는지 손? 다니랑 현수. 이따가라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왜 자꾸 숙제 안 해와, 현주야? 할 시간이 안 나는데. 할 시간이 안 난다고? 너 월화수목금토일 다 바빠? 뭐 하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학원 유료. 영어? 아니, 다요. 특강까지 있어가지고. 학원 빼고 영어 수업밖에 안 하잖아. 응. 응. 영어에서 추가로 불러? 수학은 내가 주 6시간에 해봤자 화요일에 1시간밖에 더 안 부르잖아. 영어는 6시간 외에 부르는 게 몇 시간인데? 특강 제외하고. 정규 수업 6시간 제외하고. 팬님은 응. 전혀 한 시간. 그러니까 정규 2시간, 2시간, 4시간에다가 클리닉이 2시간이잖아. 그 6시간 제외하고서 추가로 부르시는 게 몇 시간 정도 돼? 일주일에? 일주일에? 응. 저희가 3시간 보실 때 있고요. 응. 아니 4시간? 4시간 정도? 아니 4시간이면 그냥 시간 같은 거 없고 응. 풀면 가는 거고 풀면 오는 거. 저 맞아. 영어가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닌데 현수한테부터 얼마나 걸리는데? 응. 그것도 그게 또 학생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힌트가 있어가지고. 응. 제일 빨리 끝나는 건 언제인데?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 주에 한 번? 2번? 수업이 2번이니까? 주에 응. 한 번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강은 영어 특강은 뭐 듣고 있는데? 영어과? 영문법하고 응. 이 단어 특강. 단어 특강? 주 6에 특강 10시간 6, 6에 12, 22 그럼 한 일주일에 24시간 정도 학원 있는 거네. 평균적으로 오래 있긴 하네. 하루 평균 3시간이니까. 내가 내는 숙제가 많아요? 아니 무슨 말? 그럼 현수가 바빠서 숙제를 할 수가 없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돼. 저 요즘 특강이랑 이런 거 많아서 방학 동안에 단어 특강이랑 이런 거 끝날 때까지만 숙제를 조금만 더 내주실 수 없느냐 라고 얘기했어야 돼. 저는 말을 안 해주면 몰라. 그냥 이제 숙제를 안 했으면 그냥 게을렀구나 밖에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현수가 힘든 건 내가 모르거든. 말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보다 더 적어지면 풀 게 없지 않을까요? 뭘? 지금보다 더 적어지면 풀 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안 해왔잖아. 시간이 없다며.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숙제를 안 하려면 저번밖에 있어. 그냥 차라리 선생님 계실 때 학원에 나와서 그냥 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 숙제를 안 받는 대신. 추가 보강을 나오면 상관없어요. 고민해봐. 이따 내가 수업 끝나고 물어볼게. 고민해봐. 숙제로 할지 보강을 할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숙제하는 시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긴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제가 내주는 숙제가 저는 평균 속도를 맞춰서 숙제를 제공을 하는데 저는 더 줘도 돼요 라거나 추가적인 거를 원하시면 얘기하시고 또 반대로 너무 힘들면 얘기하세요. 조율은 또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 이것만 닦고 한 바퀴 돌게요.
대사가. 없다. 없다. 아, 이거 하필이면 홀수라고 그랬구나. 홀수라 분수가 되면서. 친구 좋은 걸로 할 수 있어? 한 바퀴 돌고 올까? 어디 같은 거 마상으로 보는 여기에 뿔사 마사가 되는구나. 마사가 마상이란 말이 플러스 1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어요. 마이너스 12로 나와서 뭐냐고. 제가 끝? 아니, 하는 거? 이게 끝? 최대값은 무조건 y값. 얘는 최대값이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3만 쓰면 돼. x는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기 하나만 쓰면 돼. 얘는 지금 아래로 굴러가니까 최대가 없잖아. 그럼 최소값만 있는 거니까 최소값이 1만 쓰면 돼. 뒤에 플러스 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되지, 음수니까. 그럼 최대값이 0인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더하기 0은 안 쓰니까. 아, 이거 아니야? 뭐야. 근데 이거 안 나와요?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내림 차순으로 올바르게 한 거지? 이건 안 나와. 그냥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를 배우는 거지. 이게 학교 시험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건 나와요. 그럼 얘는 마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가 3의 절반은 2분의 3. 그럼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니까 4분의 9를 더했다 빼면 분수여서 안 잡고. 출근할 필요 없나? 프린트 받을 필요 없지. 어차피 없어지고 집에 쌓이기만 하지. 근데 유빈이가 했던 거 보고도 왜 이렇게 나왔었는지 기억 안 나면 나 불러? 진짜? 네. 그럼 y 값 했어요. 0. 먼저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맞을 거 아니야? 여기가 플러스 4분의 5가 3분의 9잖아. 그치? 그럼 완전 제곱식한테 얘는 써, 얘는 안 쓰고. 얘가 얘랑 마이너스 2분의 9로 나왔어. 그래서 다음에 플러스 2분의 9로 나왔어. 근데 최대값이랑 최대값 쓸 때 무조건 다 y값. 무조건 y값. 최대 최소는 x가 몇일 때 y값이 나오는데 그 y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지. 위아래를 볼 거거든. 준비랑 대경이 잘 하고 있나요? 이거 잘못 나온다. 이거 여기서 이거 아니야? 얘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왔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써주겠어.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가자. 얘가 2분의 6이잖아. 2분의 3이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그거 하고. 그리고 그 뭐지? 사실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요. 최대값, 최소값 있잖아요. 나중에 극대값, 극소값도 나오거든요. 근데 밑에 시옷더라고요. 대값이야, 대값. 근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춤법상 이게 맞는 거겠지? 사실 나도 학생 때 저 최대값이라고 썼거든요. 딱히 막 지장은 없어요. 뭐 갖다 틀렸다고 막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데 대학교 교수님께서 시옷 안 붙이면은 한국 사람 아니라고 저 그래가지고 저 그다가 써요. 대학교 교수님한테 극딜 먹었어요. 잘 찾았어?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아까 내가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3, 0. 근데 최대값, 얘가 최대값이잖아,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럼 최대값은 3을 써야 돼, 0을 쓰고? 0을 쓰고. 최대값이 0이에요. 끝. 거의 다 말랐다. 아니, 지우개 젖은 걸로 지우면 칠판 짱 더러워지는데. 이제 고등학생한테 지워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거 답을 다 이거 보고 보면 돼요.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는 최소값이 1. 최대값 아니에요. 최소값이 1이어야 되고 2번은 최대값이 0. 3번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4번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3. 아니 3이요? 최대값이 3. 미안. 땡땡을 잘못 봤어. 최대값이 3. 이에요. 그 2번 같은 경우는 저거 x축으로만 이동한 거여서 뒤에 원래 플러스 0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뒤에 원래 더하기 0이 있는 거예요. 이동 안 해서. 근데 더하기 0 우리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범위가 주어진 거 하기 전에 일단은 그 다음 장 필수예제 7로 먼저 올게요. 조금 더 복잡한 2차 함수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어쨌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그럼 1번은 당연히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전 분수로 되어 있는 거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서. 자, 이거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묶겠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 거 아니야? 그럼 분수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게 되면 이거 x제곱만 남아. 근데 여기서 실수 진짜 많이 해. 여기 뭐가 오냐면 플러스 4x가 와야 돼요. 당연히 뭘 많이 쓰겠어? 2인데 2분의 1이잖아. 그럼 왠지 1이 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x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로 꺼내야 1이 남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꺼내면 얘랑 얘가 곱해서 다시 마이너스 2x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4랑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4가 와야 돼요. 이거 실수 안 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 플러스 5는 격리. 여기다 내가 필요한 거는 다행히 더하기 4예요. 분수가 아니라.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요하니까 마 4는 밖으로 내보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원래 플러스 5가 있었는데 마 4?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면 마니까 플러스 약분하면 2. 그래서 여기가 7로 바뀌겠죠. 근데 맨 앞이 음수네요. 맨 앞이 음수라는 건 얘가 위로 블록이란 뜻이고 이 꼭지점의 값이 좌표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7이지만 우리가 그때 최대값을 보는 건 x가 아니라 y가 최대값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이 7이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분수인 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아마 실수 잘 안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걸 1로 했다면 분수가 나왔겠죠? 생각만 해도 쉽네요. 분수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준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럼 이번에 2차 함수를 주지 않아. 2차 함수를 완성하지 않아놓고 자, 너 내가 대신에 최소값을 줄 테니까 너가 2차 함수 완성해봐 라고 하는 문제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오늘 수업에서 알게 된 건 뭐야? 지금까지 알게 된 거는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표준형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꼭지점을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이용을 해줄 거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P, Q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 2차 함수를 바로 쓰진 않겠지. 왜냐면 P도 모르고 Q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저걸 바로 쓰진 않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 이 최소값으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최소값이면 아래로 볼록이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은 안 써요. 나중에 여기에 미지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 A가 양수겠다 라고 놓고 푸는 문제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이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꼭지점을 알 때 10 구하는 방법을 중3 때 배웠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단 표준형의 그래프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꼭지점이니까 꼭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PQ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P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Q에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Q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서 X제곱 앞이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다가 2를 넣어줄 수 있어요. 2.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지. 근데 저 PQ는 지금 일반형일 때의 개수랑 상수항이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려면 전개를 해주면 돼요. 자, 내가 얘기했지? 우리가 어떤 식이 있을 때 제곱과 개수가 같이 있으면 무조건 제곱을 먼저 해결한다. 그럼 2 하고서 완전 제곱식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하고 y6이 딸려있는 상태. 그래서 요거 이제 분배해주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P값은 4, Q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이 뭐였어? 꼭지점이 최대 최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똑같이 x제곱을 줬어. 근데 아까는 x의 개수랑 상수항을 둘 다 안 줬는데 이번에는 x의 개수를 주고 상수항을 뚫어놨죠. 대신에 얘가 조건이 바뀌었어. 아까는 꼭지점을 완전체를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최대값이 4인 것만 줬어. 그러니까 x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y값이 4일 때 꼭지점을 가진다 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x가 얼마인지 주지 않은 거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2분의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준형 만들 때 우리는 어디까지 써? 어차피 이 상수항 역할 하는 애들은 격리당하잖아, 처음에. 격리당하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여기까지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없네? 그럼 이거 뭔가 좀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거 맨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 플러스 2분의 k는 그냥 격리당해요.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내가 해주면 난 3개까지 필요하니까 나가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1로 나가요. 이렇게.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얘가 x가 1일 때 최대 최소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최대값이 4라는 것은 요만큼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k값을 구할 수 있겠다. 왜? 요거 1차 방정식이니까. 자, 양변에서 1을 빼요. 1을 이항시키면 2분의 k가 3. 그래서 k는 양변에 2를 곱하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처럼 x의 개수를 모른다면 표준형을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근데 2번처럼 x까지 알고 있고 상수항만 모르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2차 함수 하겠습니다. 조용히 갔다 올 수 있어? 조용히 갔다 올 수 있어? 알았어. 침 좀 줘야겠다. 그래서 다음에 불러? 목 아파. 잠깐 펴줄게. 추계방정식 알죠? 추계방정식도 P예요. 알고 있으시죠? 윤성아, 표준형 바꾸는 거 해야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구나. 이거 갖다가 식 만드는 거 했잖아. 지웠네. 표준형 형태 기억하면 이제 여기. 지금 윤성은 이거를 P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Q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얼추 완성이 될 거야. 175번에 A가 있어서 짜증나죠. 나한테 해보세요. 설명은 할 거예요. 175번. 이게 꼭지점이 완성되어 있으면 이걸 그냥 P랑 Q에다가 집어넣어요. 얘를 P에다가 넣고 이걸 Q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식이 맨 앞에 이거는 다 완성돼요. 무슨 얘기야? 얘가 이거 꼭지점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는 이걸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이걸 P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Q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식이 얼추 완성이 돼요. 현석도 암산하고 있는 거 아니지? 미술 이걸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5인 거거든? 마이너스 2를 P에다가 넣고 5를 Q에다가 넣으면 식이 얼추 완성이 될 거예요. 선생님 모르는 거 기억 안 나는 거? B가 7이 나오는데 어디 B?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산해서 이렇게 넣으면 아니거든. 곱했는데 마이너스 이거는 해야 되는데. 왠지. 여기 마이너스 4가지 넣어서 있는데. 내려가면 플러스 1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 설명할 거예요. 다음이 없을 때 얘기했었는데. 175번 짜증나죠? 맨 앞에 A가 있어요. 174번은 제 도움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틀리더라도. 자, 175번은 제가 거슬리는 이유가 맨 앞에 A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은 A가 있지만 우리가 최대값이 얼마인지만 알고 이거 꼭지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거를 바꿔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건 상수항이야, 그지? X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줘야 하는데 A로 묶게 되면 X제곱에 이거 조심해야 돼. 2AX가 아니라 A분의 2X가 와야 하죠. 그치? 그래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2x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a분의 2x가 와야 합니다. 자, 그럼 요 가로를 조금 넓힐게요. 넓혀서 이제 나머지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애들을 밖으로 내쫓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오는 거 뭐라 그랬냐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지. 자, a분의 2의 절반은요 a분의 1이에요. 그치? 이거 a분의 1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얘가 절반 되면 분자가 절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a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에 붙여야 하는 건 이걸 제곱한 a제곱분의 1이 되겠죠. 색깔로 넣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플러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 둘, 세 개까지만 쓸 거니까 이 친구는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y는 a x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이거 얘랑 곱해지면 a가 한 개가 약분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2a 이렇게 나가요. 그때 최대값이 3이라는 건 이 친구가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을 거예요. 다시 쓸게요. 위에다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희는 분수로 된 변경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3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a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차피 a는 상수잖아요. 상수이기 때문에 등식,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곱해도 돼요. 그래서 a를 곱하게 되면 얘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 얘가 a를 곱하면 플러스 a. 여기다 a 곱하면 플러스 2a 제곱이 돼요. 0은 a를 곱해도 0이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재배치하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럼 2a, a로 쪼개고 1, 1인데 플러스 a가 나오려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따라서 인수분해 했을 때 2a 마이너스 1이랑 a 플러스 1이 0이다. 그럼 저희 2차 방정식의 원리에 의해서 a는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 아까 여기 위에서 지금은 맨 앞이 2라고 나와 있지만 2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내가 맨 앞이 뭐라 했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맨 앞이 비어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근데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럼 최고차의 개수인 a가 음수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2개가 나왔으면 선생님 그럼 답이 2개예요? 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최대값을 가지려면 맨 앞에 있는 a가 양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최고차항이 음수여야만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 만약에 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했는데 음수가 없어. 그럼 뭔가 잘못 푼 거야. 잘못 풀었거나 문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선택지에 없다가 없는 이상. 그래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에서는 여기까지가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이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미지수 넣어놓은 문제 있죠? 얘가 제일 어려워요.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최대 최소에서는. 자, 이제 우리는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줄 건데요. 이거 바로 예시로 볼 거예요. 왜냐면 최대 최소를 똑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7번 보실 거면 7번 보셔도 되고 7번을 보실 거면 7번을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뭐. 분필가루 좀 먹어야겠다. 부족해서 안 된다. 자, 이번에는 무슨 상황인 거냐면 원래 우리가 이거 그냥 범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치면 선생님이 최대 최소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꾸랬다.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요. 여기다 바꿀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럼 최고차의 개수로 묶어주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하고 x제곱 플러스 2x한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5. 여기까지만 필요하니까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얘가 얘랑 만나서 1로 나가면 플러스 6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많이 휘었네. 그림을 그린다면 자,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뭐 6 한 이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0 넣었을 때 5가 나오니까 0,5를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겠죠. 왜? 맨 앞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원래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돼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최대 최소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최소값은 없고요 선생님. 최대값만 존재하는데 최대값이 6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x의 범위를 주어지게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를 봐달라 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겠어?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부터 봐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보지 않고요. 여기에서부터 보게 돼요. 근데 2일 때를 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2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3이지. 그럼 얘가 x가 2일 때는 2,3을 지나고 있어야 돼요. 그럼 x가 2인 순간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이 존재를 하는데 얘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x를 마2부터 2까지만 볼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은 보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여전히 최대값이 똑같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그린 것도 이렇게 그리나
이만큼 그리나? 어쨌든 제일 꼭대기는 여기인 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여전히 6이 돼요. 근데 범위가 주어지면요, 우리 원래 최소값 없었죠? 최소값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아까는 이게 모든 실수니까 계속 끝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끝까지 내려가야 돼서, 근데 끝이 없어서 최소값이 없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범위만큼 그렸더니 어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 그럼 끝점이 있다는 거는 제일 낮은 순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순간이 되겠죠. 아까 내가 이거 마3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요, 무조건 최대랑 최소 중에 한 개만 존재를 하게 돼요. 만약에 얘가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요, 무조건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범위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주어져 있는 이상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럼 뭘 조심해야 되겠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지 주어져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으면 얘처럼 최대 최소를 전부 다 구해줘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그냥 봐봐. 자, 근데 이번에 0부터 2까지를 본다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만 그려볼게요. 자, x가 0일 때는 여기죠.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여기였잖아. 그럼 0부터 2일 때까지를 봐요. 그럼 어때? 지금 이 분홍색만 보면은 제일 높은 부분이 바뀌었지. 원래 여기였는데 지금 내가 그린 곳에서 제일 높은 건 여기야. 근데 이거 뭐였냐면 5였어.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원래는 6이었지만 범위에 따라서 6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지점이. 그래서 최대값은 5가 됩니다. 얘는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언제겠어?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제일 낮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5,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이지만 주어진 x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뀔 수 있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분산 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파워 생략을 해놨거든요. 간략하게 조금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y를 2로 묶었어요. 얘가 뿔4 마사를 해주겠죠? 그 뒤에 플러스 5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니까 x-2의 제곱이 될 거고 마 8에 뿔 5니까 마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냐면 얘가 꼭지점이 2, 마 3이잖아요. 근데 이 2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좌표 2는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 아까 전에 꺾였던 거 있죠? 여기에서 분기점을 놓을 건데 분기점이 어디냐면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그리고 꼭지점 이 셋 중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얘가 꺾이는 순간인 하나, 둘, 세 군데만 보면 되겠다 라고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그리고 꼭지점이 이 가운데에 끼어 있다면 꼭지점까지 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놨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중간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제일 높은 데랑 제일 낮은 데가 최대 최소가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는 꼭지점이 이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양쪽 끝에 있는 범위만 신경 쓰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마치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모양이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x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 세 군데만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이랑 4 내놨으니까 나는 2일 때를 보면 되겠네요. 근데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었죠.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되나봐. x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4를 넣으면 32, 마이너스 32 플러스 5라서 5밖에 안 남네요. 자, 지금 나온 y 값들만 제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이렇게 3개가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이렇게 3개만 딱딱딱 넣었잖아요. 이 셋 중에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셋 중에 제일 큰 5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셋 중에 제일 작은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의 단점은 여러분이 비슷하게 그리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어.
왜냐면은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얘는 너무 압도적으로 밑에 있지만 만약에 비슷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해. 이거 정말 미세하게 얘가 낮잖아요. 그치? 근데 얘를 낮게 그려버리면 내가 이게 최소구나 라고 하고 이걸 구한 다음에 답으로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냥 양쪽 끝이랑 꼭지점 넣어봐야 되겠다. 이걸로 푸는 게 조금 더 실수는 없을 수가 있겠죠. 해치지 3번도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은 표준형이라서 조금 편할 거고요. 3번, 4번은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끝? 너? 제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한 바퀴 돌게요. 지금 돌아봤죠. 여러분 푸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득이 될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표준형을 바꿔서 표준형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 3번이나 4번 바꿔 8페이지. 수업주 지금 영어랑 수학하고 다른 과목도 들어? 그거? 몇 시에 있어 토요일에? 2시에서 5시. 이후? 아 그럼 클리닉을 어떻게 토요일에 못하네? 그치 토요일에 국영수가 다 있는 거잖아. 다른 요일에 하는 게 좋은 거잖아. 언제를 할 수 있냐면 영어가 목팔 토팔인가 그럼? 맞아요? 국어가 그렇게 있으면 화요일에 하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할 거면 화요일 6시 또는 화요일 8시 또는 일요일 12시 중에 고르면 돼. 언제 가나 장기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학교 다닐 때를 고려해서 제 내지 타임은 안 되니까 화, 6, 화, 8, 1, 12 중에 수학 클리닉 날짜를 잡으면 돼. 화요일 6시. 화요일 6시? 영어는 혹시 언제인지 알아? 클리닉. 월요일 8시. 월요일 8시? 응. 화요일 6시. 네. X는 영어인데 Y를 어떻게 해요? X에 0을 넣어보면 돼요. 응. 그럼 계산해보면 돼. 0 더하기 1은? 1의 제곱은? 1 더하기 3은? 그래서 4. 이렇게. 계산해보면 돼.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안에 있는 것부터 바깥으로. 답을 보고 넣을게요. 와, 내가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울 것 같은데. 1번, 2번 먼저 봐야겠다. 잘하고 있어. 맞아. 맞아. 재원이가 멈췄고. 도와주러 가야겠다. 미안 얘들아. 이렇게 빼기로. 재원아 이해됐어? 헷갈려 근데? 정상이야. 처음 배우면 다 헷갈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배우고 있는 최대치도 중3때 안 했잖아. 이거 원래 중3에 있었어요.
중3에 있고 2차 함수가 원래 고등수학이 없었어요. 근데 올라왔어. 다행이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지금? 1번? 그 위에다가 써볼래? 마이너스 1컴마다. 근데 그럼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게 지금 주어져 있는 범위에 포함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러면은 꼭지점을 볼 필요도 없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재환이는 뭘 하면 되냐면 양쪽 끝에 있는 0이랑 1을 대입해오면 돼. x에다 0이랑 1을 넣어서 더 큰 게 최대가 될 거고 더 작은 게 최소가 될 거야. 한번 넣어봐. 0이랑 1을 넣어보자. 3번, 4번은 제가 좀 이따 볼게요. 인수분해? 아니라?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 4분의 1이 2분의 1을 제곱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마사가 얘랑 만나면 뿌리려서 얘랑 만났구나. 그걸 하면 돼. 오, 많이 했네. 곱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곱셈까지 하고 한꺼번에 해줄게. 예솔이는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내 설명 들었어 안 들었어? 너 낙서하고 있었지? 그치?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게 지금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돼? 안 되면 0이랑 1만 넣어보면 돼. 꼭지점은 넣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0이랑 1 넣었을 때 더 큰 게 최대값, 작은 걸 최소값으로 넣어주면 돼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 안 나는 거? 없어? 고수. 은근 이거 잘하는데. 이창수의 강화구나. 1 0 잘못 넣었다. 여기다 0 넣으면 이게 1이잖아. 그치?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돼야 돼. 요거만 고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맞거든. 그 밑에 건 내가 바로 보여줬어. 수윤형 바꿨어 이거? 이거요. 마이너스 2로 묶었어? 여기다 마이너스 2 있어. 자, 나 여기 두 개나 묶을 거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를 뺏겼어. 그럼 뭐만 남아?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를 뺏기면 뭐가 남아? 그 다음에 x. 그치? 이 괄호를 다 넣어. 근데 마이너스 5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가 보내. 그치? 근데 얘한테 뭐가 필요해? 뭘 줬다 뺏어야 돼? 그치? 그럼 내가 하나, 둘, 세 개만 쓸 거잖아. 그래서 써보자. 마이너스 2 쓰고, 그치? 마이너스 2 내고, 그럼 내가 바로 안에 하나, 둘, 세 개만 넣어줘. 그치? 이 마이너스 1이 나갔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얘랑 만나서 나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 2랑 곱해지면 플러스 2가 돼서, 야, 마이너스 5거든?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얘랑 만났어. 플러스 2로 나가지. 그래서 이 뒤에 플러스 1을 붙여주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차근차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좀 어떻게 돼? 일단 마이너스 2는 그냥 똑같이 쓰고 바로 열고 자,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지. 그래서 x를 써요. 1은 1을 제곱한 거잖아.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대로 붙여주면 돼. 그럼 끝점을 몇 컴마면? 그치? 일단 여기까지 찾고 이것도 바꿔. 4번도 바꿔. 그 다음부터 또 도와줄게. CC. 다 외우는 게 좀 힘드네요. 네, 4만. 마이너스 있는 거지? 나 외워봤어. 최대값이 틀렸다. 최대값이 틀렸어, 얘가. 나머지는 다 맞아. 이게 만약에
이걸 구하잖아요. 꼭지점? 네. 응. 구하는데 응. 이게 포함되면은 포함돼서 어차피 나머지 것들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꼭지점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예시야. 그냥 이렇다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내가 마이너스 1이랑 3을 넣었어.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이랑 3을 넣었는데 얘가 0이고 얘가 4야. 그 이게 최소제곱 얘가 최대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2야. 근데 2는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 이 범위 안에. 그치? 그럼 2도 넣어봐야 돼. 왜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얘가 음수라면 x가 0일 때랑 4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인 거거든? 근데 그러면 꼭지점이 요거 두 개 사이에 있으면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일 때였어. 그럼 마이너스 2가 이거 바깥에 있잖아. 그 얘가 꼭지점이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내가 보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양쪽 끝이 각각 최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은이가 봐야 하는 거는 내가 그림을 이 범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일자로 된 모양이 나오는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꼭지점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을 구했을 때 여기 범위에 들어가면 그것도 포함을 시키고 이 범위에 안 들어가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꼭 그걸 해줘야 돼. 표준형. 그치? 맞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 그 50대 50이겠지.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답이 갈리니까 50대 50이겠죠. 재환이 좀 해결이 됐나? 제일 좋아하는 요소. 응, 맞아. 제일 큰 거. 꼭지점 넣으면 얼마인데? 구해야 돼. 꼭지점을 구해줘야 돼. 그 표준형으로 바꿨어. 근데 이 사이에 분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x가 분수일 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분수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실제로 걔는 분수긴 해. 걔는 분수가 나와. x가 제일 작은 게 마삼, 제일 높은 게 6. 이건 y잖아. 마삼부터 6까지를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제일 큰 게 6이고 제일 작은 게 마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지? 그치? 근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에 포함이 돼? 그럼 얘는 볼 필요 없어. 그럼 예진이가 해야 되는 건 x에다가 0을 넣어보고 1을 넣어보는 거야. 그 중에 작은 게 최소가 될 거고 큰 게 최대가 되잖아. 근데 얘처럼 꼭지점이 얘는 1이잖아. 그치? 걔는 포함이 되지. 그럼 예진이가 1도 넣어봐야 되고 마이너스 1도 넣어봐야 되고 2도 넣어봐야 돼. 그래서 그 셋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그렇게 찾아주면 돼요. 왜 5가 나왔지? 왜 최대값이 5가 나왔지? 뭐 넣었어? 0 넣었어? 1 넣었어? 아, 1 넣었네. 그치? 1 넣으면 1 더하기 2잖아. 2를 제곱을 안 했나봐, 민솔이. 그 4 더하기 3이라서 최대가 7이 되는 거야. 우리가 대입을 잘못했나봐. 2가 맞고 까먹었어, 이거. 이러다 이거 까먹었어. 그래서 이거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범위가 주어진 거. 지금 내가 가르치는 우리 고2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외워라. 아니 외우랜다. 이해해라. 이 나온 건가? 이거 표준형으로 바꿨어? 그럼 X 이건가? X 얘인가 보다. 그래서 왜 지금 준비가 계속 요 실수를 하네. 이거 마이너스 2로 여기까지 묶어주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거든. 그치? 여기 나한테 이거 나갔잖아. 그럼 전부 다 아마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붙였을 거야. 근데 플러스 1은 남아야 되고 여기다 내가 추가로 붙이는 마이너스 1이 나갈 때 얘랑 곱해주면 플러스 2가 나왔어. 근데 전부가 마이너스 2로 나가서 마침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가 마상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얘도 잘못된 거. 저희가 표준형을 바꿀 때 부호가 자꾸 틀려서 아마 계산이 잘못 나온 거예요. 대경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해야겠죠? 두개 나장날까봐 조심조심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 8까지 했고 필수 예제 9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건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똑같은 문제잖아, 그지? 그냥 뭐 이거 2차함 준 다음에 자, 내가 범위를 줄 테니 너희는 최대한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라서 이거 똑같은 거니까 패스하고요. 10번으로 할게요, 10번. 위에 거 똑같잖아, 내가 한 거랑. 여러분이 연습할 때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손이 찰까봐.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x가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는 최대한 최소가 일단 둘 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이차 함수에 또 k를 넣어놨어. 근데 사실 함수 문제는요 더 어렵게 되는 방법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수학을 문제를 어렵게 되는 방법은 미지수를 최대한 많이 넣는 거야. 그래서 얘가 k를 추가를 해놨어. 자, 이것도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도. 자,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줘야 되겠지? 묶으면 뿌릴 마인도 바로 해줄게요, 그냥. 그러면 둘, 세 개만 필요하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만나면 2로 나가니까 플러스 2 플러스 k가 돼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같은 경우는 얘가 x의 범위를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4구나? 그럼 얘가 4겠네? k는 2예요 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얘가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게 1일 때 1일 때 얘가 k가 2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봐야 돼. 얘가 지금 꼭지점이 1,2 플러스 k잖아요. 근데 얘는 1이 이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한 게 예시로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1은 저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 그럼 얘가 최대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지금 얘는 포함이 되니까 얘가 최대값이겠다. 그래서 얘가 4일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얘는 k가 2가 됩니다. 그럼 k가 2인 걸 찾았으니까 요 식을 완성하는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차피 상관이 없겠다. 뭘 하든 간에.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식이 완성이 됐어.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범위가 1 이상 3 이하였는데 지금 나 아까 전에 1 넣을 때가 최대값이었지. 그럼 당연히 최소는 언제가 되겠어? 3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건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 3은 9, 9, 2, 18 플러스 3, 4, 12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18, 마 6에 마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이거 그래프 그리고 싶은데 그려도 돼요. 근데 그려도 돼. 안 된다는 건 아니야. 혹시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다가 잘못 그릴까봐 그럼 괜히 또 더 어렵게 느껴질까봐 저는 그래프 추천을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그리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리거든요. 저는 그리는 편이라 사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176번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최대 최소 구하기. 77번은 방금 제가 설명한 건데 77을 먼저 하세요. 76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77을 먼저 하시면 제가 도와주러 돌아다니겠습니다. 왜 소화기 그러구나. 아까 전에
걸 지금 구해놨잖아. 그치? 이게 어디 거지? 얘 거야. 얘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아, 그치? 얘 거지? 뭐지? 아까 전에 이거 구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꼭지점이 x좌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1이잖아. 근데 얘가 x가 1일 때인데 얘가 x가 1일 때를 가지고 있지 않지? 그치? 근데 x가 1일 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 그럼 나는 1은 볼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얘가 필요한 범위에 내가 구한 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윤상이가 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는 것과 3을 대입을 해보는 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쭉 계산해봐. x에다가 2를 넣으면 돼. 그치? 그치?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만 남았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을 한번 넣어봐. 여기 x에다가. 안 좁아? 여기서 해도 되게 괜찮아. 3이 나와. 계산 하나 넣을까요? 여기서 하나 넣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줄 알았지? 계산하면? 그치? 그럼 지금 윤서야 구하는 게 마이너스 5랑 마 11이잖아.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최대는 마이너스 5, 최소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 옆에다. 마이너스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2.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꼭지점을 구해보니까 이거 1,3이라고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근데 x가 1일 때를 봤는데 이 범위에 포함이 되지. 근데 아까 포함이 안 됐잖아. 근데 얘는 1일 때가 포함이 되니까 걔는 1도 넣어봐야 되고 마이너스 1도 넣어봐야 되고 2도 넣어봐야 되고. 근데 여기다가 1 넣으면 꼭지점이니까 3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3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이거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이거 얼마가 돼? 이게 바로 아니다. 그치?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3? 12 더하기 3은? 그치? 그래서 15가 한 개가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내가 2를 넣어볼까? 자, 2를 넣었어. 2 빼기 1은? 1의 제곱은? 1 곱하기 3은? 3 더하기 3은? 그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작아? 그래서 얘가 최대값은 15, 최소값은 3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윤상이가 해야 되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포함이 되면 걔까지 해서 총 3개를 구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얘처럼 포함이 안 되면 양쪽 끝에 것만 구해주면 돼. 이거 한번 여기 쭉 시작. 이건 그대로 쓰면 돼. 최대값이야 최대값. 76, 77이 76번 틀렸어요. 실수했는데. 무슨 말인데? 잠깐만. 여기다 반하면 4분의 3. 아니야. 절반은 3분의 1. 분자가 절반이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얘는 3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K값은?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식이 완성이 돼. 그거 갖다가 최대값은 아까처럼 똑같이 구해주면 돼. 제가 해봤는데 마이너스 3을 있을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없는데 어디서 틀린지 모르겠어요. 표준형으로 바꿨어?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었을 때 가운데에 뭐 나왔어? 이거
X 마이너스 4 아니 3분의 1로 묶으면 저 마이너스 2x에서 3분의 1로 묶어주잖아. 그럼 가운데가 마이너스 6x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줘? 잠깐만 종이 좀 필요 없나? 아까 내가 실수하지 말라는 게 이 친구잖아. 이걸 3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생기고 마이너스 6x가 와야 된다고. 채연이 3분의 2로 한 거 아니야? 3분의 2가 아니라 6x가 와야 돼. 왜냐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되잖아. 그래서 아마 실수했을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얘가 분수가 아닌 애가 나와야 돼. 저걸로 한번 해봐. 마이너스 6x로 하면 다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헷갈려.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원래 네모가 있었는데 여기 네모가 있었어. 근데 내가 3분의 1에다가 네모를 곱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네모만 남기려면 양보에 3을 곱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완전 지쳤다. 지쳤다. 확실해? 왜 멍 때려? 멍 때린 거야 뭐야? 풀고 있었는데. 확실합니까? 민술 다 잘했는데? 이제 걔한테 뭐를 줬다가 뺏어야 돼?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6의 절반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거 제곱 더해줬다 빼면 돼요. 반의 제곱을 줬다 뺏으면 돼요. 다 맞았어? 파란색, 보라색이 지금 새로운 거? 네. 근데 언제까지 나왔냐면 아마 일단 여기까지 나갈 건데 그 뒤는 모르겠어. 쓰고 있어. 쓸 수 없네. 여기 끝? 뭐 나왔어? 까먹었다. 외우기 쉽지 않네요. 보고 왔어. 이거 맞고 3분의 7? 이거 아까 3분의 몇은 맞아. 준이 아까. 응, 7이 맞아. 이번에 잘하고 있었지. 잘하고 있는 듯? 수학이 자꾸 내가 걸렸다. 그래서 이거 76번의 답은 3분의 4가 나와야 되고요. 77번은 11이 나오면 돼요. 11. 입니다. 이거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어차피 클리닉도 있고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다 만나오신 분들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요거 다음 이거 일단은 특이 케이스인데 2가 붙었어. 그지? 여기 뒤에 2가 붙었다는 거는 뭔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게 당연히 있으니까 얘가 분리를 해놨겠죠? 근데 사실은 그냥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공통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은 여러분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고등수학 하를 혹시라도 했으면은 조금 좋을 텐데. 나 신청하지 그랬어. 내가 고등수학 하 특강 하는데 신청하지. 하기 힘들긴 하지. 상하는 것도 좋고 하면 괜찮긴 한데 우리가 나중 가면은 함수 되게 많이 배워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함수들을 써보면 우리 지금까지 1차 함수 했죠. 2차 함수 했죠. 또 한 거 있어? 없지. 이게 다잖아. 나중 가면 뭐 생기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고등수학 상을 다 하게 되면은 3차 방정식까지는 해요. 근데 함수는 안 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고2 고등수학 하로 들어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워요. 물론 합성함수, 역함수도 있는데 그건 특이한 함수니까 패스하고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2로 넘어가게 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신기한 생긴 거,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타젠트 있죠? 그거 쓰는 거예요. 세 개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거 뭐냐면 그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워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짱 많지.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을 초등학교 제외하고 중학교 때 3년 동안 한 게 이만큼인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이거 다 해야 돼요. 정확히는 2년이죠. 문과 기준이니까. 문과 기준으로 2년 동안 이걸 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2차 함수에서 쓰는 문제를 여기다가 적용을 안 할까?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거는 우리가 비슷한 걸 해봤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바로 예제로 갈게요. 공통 부분이 있는 문제는 딱 티가 나요. 보이거든. 얘가 지금 보이지? 얘는 딱 봐도 얘가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t로 이렇게 통째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t가 x제곱 플러스 2x인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치환한식을 새로 그리게 되면 새로 쓰게 되면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에요.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2, 3, 1 이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만든 함수는 뭐야? t에 관한 함수지. 그럼 나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t의 범위가 필요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꼭 구해주어야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x인데 얘가 그대로 가지 않겠지. 그치? 그대로 갈 리가 없지. x랑 t는 다른 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t의 범위를 구하는 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x의 범위를 알아. t가 근데 뭐야? 2차식이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2차 함수처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t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 얘는 간단하네. 그냥 더하기 1 빼기 1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1, 마1이 됐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양쪽 끝값과 꼭지점을 모두 대입을 해봐야 되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마1, 1 빼기 1이니까 0이 돼요. 흰색으로 써야겠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1을 집어넣으면 2, 2, 4, 4 빼기 1은 3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작은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제일 큰 게 3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뭐야? 이 전체 함수에 대한 범위가 마 1부터 3까지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t의 범위는 일단은 t를 치환한 x의 함수로 t의 범위를 찾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쓰는 거야. 2번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t를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저 그냥 바로 바꿀게요. 바꾸는 거 여러분 통달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면 마 4가 뒤에 붙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는 t의 범위가 이거인 걸 알아. 지금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니까 t에 대한 꼭지점이 마 1, 마 4죠. 꼭지점이 딱 끝에 걸치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마 1이랑 3만 대입해오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 4죠. 3을 넣으면 4, 4, 4, 16 빼기 4니까 1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든 t로 치환한 함수는 최소가 마 4고 최대가 1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이 10이랑 마 4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몇 번 썼어?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방금 배운 거를 치환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치환한 상태에서 한 번. 그래서 총 2번을 연달아 써야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가 앞에 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거나 일단 지금 패스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얘는 그게 없어. 개념을 익히기가 없어요. 바로 여기 넘어갈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자. 순서대로 쭉,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쓸게요. 자, 일단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거는 얘가 전개를 하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전개하잖아요. 2차식을 제곱하면 4차식이에요. 우리 4차 함수 안 배웠는 걸? 4차 함수는 곧 이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치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똑같이 생겼지. 그럼 얘를 t로 치환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t로 치환한 아이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x의 범위. 난 근데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하고도 써놔야겠다. 색깔 바꿔서 쓸게요.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하게 됐을 때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나는 이 2차 함수가 지금 x가 아니라 t로 바뀌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필요한데 t의 범위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고 x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통해서 t의 범위를 찾기 위해 이 우리가 새로 치환한 이 함수를 최대 최소를 구해줄 겁니다. 자, 구해볼게요.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x-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뀔 거예요. 과정 생략. 과정 생략하고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니까 1,2요. 근데 꼭지점의 x가 주어진 x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우리는 x에다가 0도 넣어봐야 하고 1도 넣어봐야 하고 3도 넣어봐야 하겠죠. 근데 x에다가 0을 넣으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3.
1 나오면 2, 3 나오면 3 빼기 1은 2, 2, 2, 4,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최소가 2, 최대가 6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요 함수, 즉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부터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다라는 걸 구했어요. 이제 또 뭐 하면 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흰색으로. 자, y는 근데 이거는 그냥 t-2의 제곱으로 바뀌고 끝나요.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니까 2,0이야. 2가 딱 걸치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 t에다가 2를 넣어보고 양쪽 끝값인데 겹치니까 6만 더 넣어보면 되겠죠. 근데 t에다가 2 넣으면 0이고 6을 넣으면 6 빼기 2는 4, 4, 4, 16. 그래서 이때 나온 것 중에 더 작은 i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더 큰 i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최종 답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한 번 더 썼을 때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금 연습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거 178번 먼저 하시면 돼요. 이거. 사실 문제가 그냥 저기요. 똑같기는 한데요. 179번은 한번 변형을 해줘야 돼서 178이랑 180이 더 나을 수 있어요. 179번은 한번 변형해줘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공통부분을 t로 치환한다. 이거 올려드릴게요. 비교해서 풀 수 있게. 일단 첫 번째 공통부분을 t로 치환한다. 두 번째, 내가 치환한 애 있죠. 이거 말고, 치환해서 바꿔내 말고 내가 치환한 애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했던 최대치수 찾기를 해준다. 까지 일단 먼저 하시면 돼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맞아, 이거 쉽진 않지, 최대치수가. 근데 쉽지 않은데 짜증나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줘요. 이거 알고 집에다가 놓고 수업 준비하려고 집에 가져갔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 쪽수좀 보여. 손 앞에 뺐대. 내가 말했잖아. 앞에 거가 안 되면 뒤에 거가 안 돼. 앞으로 다 했어? 응. 그거 뭘로 묶어줘야 돼? 마사로 묶지. 묶어봐. 이거 일단 마사로 하나, 두 개만 일단 좀 묶어볼래? 구해놨어? 근데 2분의 1. 왜냐면 얘가 제곱을 하잖아. 2분의 1이어야 제곱해서 4분의 1이 나와. 샤프집 없어? 수비 샤프집 있어? 있어? 천천히 해봐. 자,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치환한 곳에서 구한 거는 최대치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쪽 끝에 범위를 알려준 거고, 그래서 내가 t의 범위를 구했다면 최소부터 최대까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했다면 이제 이거를 아까 전에 x라고 생각하고 세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 이런 식으로 원래에 있던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최대치수 구하기를 한 번 더 해주면 돼. 복잡하지? 근데 여기까지는 뭐 나중에 나와. 오오오 깜짝이야. 발로 뻔했어. 어디 제 필통에 물어보고 다니는데. 없어? 승주에 샤프식 있어? 손이 많이 가는 친구야. 감사합니다. 기왕 500원이고 많이 써. 네? 응? t를 인수분해를 했는 거.
한 건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이거. 아니 이거 t만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줘. 걔 말고 y는 말고 t는. 그러니까 얘 말고 내가 치환한 애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지금 다은이는 얘를 바꾼 거잖아. y는 t에 관한 식을 바꾼 거잖아. 이거 말고 t는 x에 관한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이건 인수분해 넣었는데? 인수분해 말고 인수분해 말고 그리고 얘가 t여야 돼 t. 인수분해 말고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이거 더하기 1 빼기 1 하는 거. 아 그거 만들어줘. y 뭐? 대부분 푸는데 응. 이제 헷갈려. 다 했네. 이거 합친 거잖아. 이건 그대로 써줘야 돼. S제곱. 또 공통인수 있나 보고 이거 공통인수 있네. 응. 얘는 없으니까 그대로 바꿔야지. 이거 안 바뀌어도 되지? 안 바꾸는 거지? 안 바꾸는 거 더하기 빼기 인수. 응.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 오케이. 열심히 했는가? 잠깐 쉬고 있어라. 시점이 아니니까. 잠깐만. 잠깐만. 내가 갈게. 잠깐만. 미국이 갑자기 하면 성주야. 뭐가? T라니까. Y가 아니라. 중요해 이거. T. 그다음에 여기서 X의 범위가 문제에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면은 적어요. X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면 최대랑 최소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얘는 지금 X가 주어져 있지만 걔는 X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최대랑 최소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인데 그 마이너스 1이 최대야 최소야. 이게 X인 거 맞나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이지. 그럼 이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돼.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인 거잖아.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그 t라는 아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높아야 되니까. 그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내가 t의 범위를 찾은 거야. 다은이가. 나 말고. 나 안 했어. 나 안 했지만 다은이가 이걸 찾은 거야. 그럼 이제 t의 범위를 찾았으면 지금 다은이가 여기까지 한 거야. 이제 그 범위를 갖다가 이걸 해주면 돼요. 다은이가 치환해 놓은 식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제 풀이랑 여러분 풀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은이가 좋은 지적을 했어요. 178번에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헷갈린 거겠지?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x의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다르다고. 그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끝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니까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t로 치환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예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죠. 그 꼭지점이 1,6인데 t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1,6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0 넣으면 1. 근데 마이너스 1인 순간부터 이렇게 보는 거니까 계속 올라가서 최소값 마이너스 6. 최대값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한쪽 방향밖에 없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해. 왜냐면 양쪽 방향보다가 갑자기 다른 거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180번과 178번의 차이는 뭐냐면 178번은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180번은 최대랑 최소를 모두 구해주어야 하지. 그 이유가 뭐겠어? 178번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랑 최소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서 그래요. 근데 180번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구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겠죠. 답만 써줄게. 왜 다 마이너스냐? 별로인데 다 마이너스인데 틀렸어? 이거 맞았는데? 이거 T 어딨어? 시작이 여기가 시작이네. 이게 시작이었어. 이거 T의 범위가? 맞아, 얘밖에 없어. 한쪽 방향밖에 없어. 맞아. 근데 앞에 거 되게 해결됐어? 바꿔봐. 아니니까. 4만 이거 맞아. 이거 안 채웠지? x가 4인데 이거 5였다. 그래서 최대값은 셋 중에 제일 큰 5가 되고 최소값은 제일 작은 마삼이다. 이렇게. 이거 해봐. 126. 똑같은 거야. 가능한 거야. 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쉬어?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이따 가자. 설명 한 번 더 할 거라서. 지금 잘 되고 있어? 아닌 것 같아. 재환이 이따가 내가 1대1로 한 번 더 해줄게. 그래서 괜찮아? 내가 이따가 클리닉 때 한 번 더 해줄게. 재환이 8시에 오면 다행이야.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179번을 설명을 할게요. 179번 설명하면 다 되거든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만 나올게요. 이거 180번, 이거 147쪽까지만. 이거 다음 거 하면은 2개를 세트로 해야 돼서 너무 많아요. 자, 이거 공통인 부분을 찾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찾는데, 이게 공통이다 하고 치환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풀이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지울 겁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 근데 미지수가 어차피 t랑 x 두 개가 될 건데 치환하는 의미가 없지. 왜냐면 치환할 때는 x였던 것들을 t에 관한 걸로 만들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t랑 x가 공존하는 순간 이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할 건데, 치환을 할 건데 여기서 한번 건드려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두 개의 공통인수가 들어있지. 3. 그치? 3x가 들어있는데 3으로 한번 묶을 거예요. 이거 3으로 묶어주면 3 x제곱 플러스 4x가 생겨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5 달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면 돼. 그럼 얘가 공통된 거밖에 없죠. 요거, 요거, 그리고 이거. 그래서 이거 다 t로 치환하게 되면 y는 t 플러스 5, t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3t 플러스 5가 돼요. 자, 그럼 이거 전개를 해주면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얘가 그리고 이거 붙이면 플러스 3t 플러스 5 그럼 t제곱 두 개 합치면 플러스 10t 두 개 합치면 플러스 15가 되겠죠. 이게 내가 새로 만든 함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t의 범위를 모르죠? 근데 물론 얘가 범위를 주지 않았어. 그래도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이 t의 범위를 모르니까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범위를 찾아줄 거예요. 그럼 만들어주면 얘는 뿔사 마사를 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을 하고 마사를 뒤에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사인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t의 범위는 마사 이상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t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 t가 마사 이상이다 붙여주면 돼요.
근데 표준형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이거 t제곱 플러스 10t 한 다음에 얘는 절반은 5, 5의 제곱은 25. 그래서 25를 줬다 뺐다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거니까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 근데 우리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5야. 근데 범위는 마사 이상이야. 그럼 마이너스 5가 이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지점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건 마사를 사용을 해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78번과 79번의 차이는 물론 이거 변형하는 것도 있지만 78번은 내가 구한 t값이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였고 얘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숙제 안내할게요. 형님 전화하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